밥상에 숟가락이 아닌 포크레인을 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삼성도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밥상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만 있다고 밥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반찬, 국, 그리고 그릇도 있어야 합니다. 또 숟가락도 있어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AI 하면 엔비디아부터 떠올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AI 시대 최대 승자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AI도 엔비디아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 통신, 냉각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의 관절도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은 밥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의외로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작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멀리 보내야 합니다. 전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없으면 AI도 멈춥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변압기는 영구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결국 교체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새로 설치하고 기존 것은 교체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수요가 발생합니다. 밥상으로 치면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음식만 보지만 정작 그릇이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GPU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AI 서버 수천 대가 돌아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결국 시켜야 하고 시키지 못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계는 지금 냉각 전쟁 중입니다. 여기서 LG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조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를 보지만 누군가는 에어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점점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센서, 카메라, 통신, 소프트웨어, AI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과거에 인수한 하만도 이런 분야와 연결됩니다. 당시에는 왜 샀는지 의문이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로봇입니다. AI의 최종 형태 중 하나는 로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로봇도 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관절이 있어야 합니다. 감속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밀 부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로봇의 머리를 보지만 실제로는 다리와 팔을 만드는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엔비디아만 봅니다. 당연합니다. 가장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밥상은 밥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숟가락 정도가 아니라 포크레인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영상을 보고 주식을 사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기상청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도 맑을 수 있고 맑다고 해도 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말한 산업들은 하루아침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구글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IMF도 이겨낸 저력처럼 또 앞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속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